오늘 제 의상이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이따가 우리 강의 끝나고 저하고 사진 한번 같이 찍으세요. 단체 사진. 네, 단체 사진 한번 같이 찍고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망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털리는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에는 하려고 합니다. 아주 후진국적인 현상이죠. 망하는 것은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망합니다. 원래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막 100년씩 이렇게 가는 기업들은 정말 희귀한 기업들이고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 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선진국에는 없는 현상, 이게 바로 털리는 현상입니다. 후진국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즉 정치가 기업을 갖고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정치가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정치가 기업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죽은 기업들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정권 때마다 계속 다 이런 게 있었어요. 오히려 이승만 때는 대통령 때문에 망한 기업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들어오면 그런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로 정권이 죽인 기업이 이 기업 아닐까라고 추측이 돼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게 제일 먼저 그렇게 됐고, 그 이후로는 박정희 정권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막소주라고 하는 데가 이제 이게 몇 년이냐? 1973년에 사막소주가 부도를 내거든요. 이게 1973년인데 이게 부도를 낸 이유는 세무조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거예요. 1971년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액수의 추징금이 나온 겁니다. 그거 내려고 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예, 회사를 부도에 이를 정도로 추징금을 이제 부과를 한 것인데, 그 추징금이 과연 제대로 나온 추징금인지 아닌지는 뭐 잘 알 수가 없죠. 옛날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업 이외에 다른 기업은 그런 기업이 없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무조사를 받았을까요? 이 기업은. 네, 김대중 씨를 밀은 겁니다. 1971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대 김대중 후보였잖아요. 두 사람, 근데 둘이 표가 비슷했어요. 비슷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겨우 이겼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안 되겠다. 손을 좀 봐야 되겠다. 물론 이건 다 추측입니다. 이건 다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그 증언도 없는 것이고, 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큰 그림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김대중 씨한테 선거 자금을 대줬던 이 제일 큰 기업이었던 사막소주에 세무조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추징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막소주는 부도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부지리를 한 기업이 있었죠. 그 진로입니다. 진로가 어부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사막소주 막한 소주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망하게 되면서 이제 진로 소주가 이제 어부지리를 하고 전국적인 기업으로 떠오르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그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도 박정희 대통령한테 덤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예. 자,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또 한 번에 어마어마한 회오리가 불죠. 1980년 6월 19일 이 강석진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 사람은 동명목재를 하는 집이었어요. 동명목재라고 하는, 그 당시에 기업 중에는 막 제일 큰 기업이었죠. 동명목재 하는 집에 청년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강석진 부자를 끌고 어디론가 갔어요. 어디론가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보안사예요.
보안사 요원들이 와가지고 그냥 잡아간 거예요. 네. 그리고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사 명목은 이거예요. 끌고 간 명목도 이거였습니다. 악덕기업주였습니다. 악덕기업주. 신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악덕기업주, 부정축제, 은닉재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강덕진이라고 하는 분은 훈장을 15개를 받았대요. 네. 훈장을 15개를 받았고 소득세 납부 왕이었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표창도 받은 사람이에요. 세금 많이 낸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좀 나은 기업이었어요. 뭐 이분이 완벽하게 세금을 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소득세 납부 왕이라든가 또는 뭐 훈장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건전하게 회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사에서 들이닥쳐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다가 그 재산을 헌납하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사인을 해라, 이거 사인을 해라. 그래가지고 헌납하겠다고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뺏겼어요. 동명목재 그룹 자체를 다 뺏겨버렸어요. 국가에 헌납하고 뭐 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나중에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이걸 다시 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죠. 다시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결론이 뭐였냐? 이거는 강제 헌납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강제 헌납이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법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이거 나 강제로 뺏긴 거니까 나한테 돌려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민법에 보면 강박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예요. 강압적으로 너 여기에 사인해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납을 한 것은 자발적인 게 아니고 강박에 의해서 표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취소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요, 참 법원이 기가 막힌 판결을 합니다. 법원 판결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자, 1988년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했지 당신들. 처음에 제출한 게 1988년이에요. 1988년이면 무슨 대통령 때죠?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당신들이 이거를 취소하겠다고 청원서를 제출했지. 그런데 너무 늦었어. 이 얘기입니다. 제척기간이 3년이야, 3년. 그런데 당신들 그전에도 할 수 있었잖아. 언제? 전두환 정권에서 계엄령이 풀리고 나서, 계엄령이 풀린 게 1981년 1월 21일인 거예요. 자, 저 때부터는 계엄령이 풀렸으니까 당신들이 법원에 그때 와서 나 취소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이런 겁니다.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1984년까지, 그러니까 3년 안에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안 했잖아 너희들. 그리고 지금 와서 그걸 하면 어떻게 하냐. 너무 늦었어. 이제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못 찾았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강제 헌납을 주도했던 사람이 전두환인데 전두환이 시퍼렇게 대통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계엄령이 풀렸다고 해서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지. 그런데 계엄령이 풀렸으니까 그때 취소하겠다고 했어야지 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은 뭐 결국 못 찾았죠. 그리고 지금 그 땅은 여기가 그 부산의 신선대 부두라고 하는데요. 신선대 부두로 지금 바뀌어 있고, 물론 그 동명목재 그 가문은
뭐 한 푼도 못 받았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뺏긴 겁니다. 그냥 뺏긴 거예요. 그럼 법원은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을 했을까? 법원도 골치 아픈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돌려주게 되면 돌려줘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네. 돌려줘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게 다 국유재산들이거든요. 국가가 다 그냥 압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가와 상대로 해가지고 뭘 한다는 게 법원으로서도 아주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법원도. 빠져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강석진 재산 다 날렸죠. 그래서 그 집안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학교 하나 남아있습니다. 학교. 동명학원이라고 하는 그 학교가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뺏겨버린 거죠. 한때는 우리나라 최고 갑부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도대체 왜 뺏겼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뭘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뺏겼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대. 뺏은 사람은 뭐 그걸 설명 안 하니까. 뺏긴 사람이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뺏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추측을 해보자면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하나를 희생을 시켜야겠는데 누구를 시킬까 하고 고르다가 골랐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당대 최고 부자 중에 하나였고 거기다가 이게 주식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동명그룹은 주식회사가 아니었어요. 다 개인 회사였다고. 그러니까 관련자가 없잖아요. 뺏어가도 주주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집안 하나만 해결하면 그냥 끝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덜 시끄러울 거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고르지 않았겠나 하고 추측은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했던 사람들도 아무도 모를걸요? 전두환 대통령은 알까요? 아마 전두환 대통령도 모를 것 같아요. 누가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했는지도 아마 잘 모를 거고 아무튼 이 와중이었죠. 쿠데타의 와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참 더 기가 막힌 것도 있죠. 네, 국제그룹입니다. 국제그룹. 용산에 있는 저 옛날의 국제타워. 지금은 LS타워이죠, 거기가. 네, LS타워입니다만은. 그 국제그룹이 1985년에 이제 해체가 돼버립니다. 이 국제그룹이 바로 이제 이 프로스펙스의 주인이죠. 네, 프로스펙스의 주인인 국제그룹인데요. 이 국제그룹이 1979년에는요, 재계 7위까지 했었어요. 7위까지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해산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럼 하루아침에 이게 1985년 2월에 지금 2월자 신문 기사인데,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언제냐면 그 전해 12월 달입니다. 그 전해 12월 달이에요. 청와대에서 재벌 총수들을 다 모았어요. 모금회의였습니다. 모금회의였어요. 그래가지고 동국제강에 누구는 말이야 얼마를 내셨는데 참 훌륭한 기업이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기업이다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제 알아서 내야 되는 거지. 다들 뭐 저는 얼마 내겠습니다. 저는 뭐 100억 내겠습니다. 30억 내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이 양정모 회장, 국제그룹의 양정모 회장은 그 자리에 늦게 나타난 거예요. 그날따라 이제 폭설이 내려가지고 비행기가 늦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차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늦었죠. 가뜩이나 늦어가지고 이제 밑보이는데 돈을 이 사람이 10억을 낸 겁니다. 10억을 하니까 그 당시에 모금액, 그러니까 납부액 중에 자기가 납부하겠다고 약정한 액수로 따지면 상위 30위였어요. 30번째였던 거예요. 그런데 재계 7위잖아요. 재계 7위 기업이 30위 기업하고 같은 액수를 낸다고 그랬으니 괘씸하기 짝이 없는 거죠. 괘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 전에도 근데
양정모는 한 푼도 안 냈던 거예요. 이게 처음 내는 거였어요. 거기서. 처음 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양정모라고 하는 분이요. 뒤에 이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숙기도 정말 없고 남들하고 잘 사귀지도 못하고 이러는 분인 거예요. 기업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은행들하고도 굉장히 안 좋고 사정이 이 사이가 그래도 은행 돈도 잘 못 갖다 쓰고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예. 다른 기업들하고는 상당히 그 성격이 다른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받은 것도 없으니 남한테 줄 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을 낸다든가 뭐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정치 자금을 내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으로서는 10억 내는 것도 무지하게 많이 낸 거죠. 그런데 그걸 내놓고는 이제 이 양반이 지금 무슨 그 새마음 심장재단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연말 분위기 막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그러는 자리였는데 거기 와가지고 우리 부산에 말이지 신발 업체들이 상황이 어렵고 뭐 그러니까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참 이제 그 자리에 와서 한 겁니다. 분위기 왕창 깨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기분이 이제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2월인 겁니다. 지금 이게. 그게 2월이에요. 1984년 12월에 그 일이 있었는데 2월에 이거 양정모 약사입니다만은 이게 85년 2월 6일 날 작성한 국제계열 현황과 대책이라고 하는 자료라고 하는데 이 위에다가 뭐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사인한 서류랍니다. 저게. 그리고 국제그룹을 해체하라라고 하는 그 사인이래요. 저게. 근데 정확히 뭐라고 써 있는 건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중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그 서류들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하더군요. 네. 그래서 해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체가 됐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야말로 회사 하나, 그냥 그룹 하나가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국제그룹의 계열사들은 한일그룹과 동국제강과 이런 데로 이제 다 팔려 나갔거든요. 근데 그 그룹들이 전두환 정권 때 헌금을 많이 한 그룹들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한일그룹, 동국제강, 극동건설 뭐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한일그룹하고 극동건설은 여기도 부도났죠. 또 예. 자, 아무튼 기업들이 이렇게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1993년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그 당시에 정부의 조치는 이거는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위헌 판결을 해주세요. 이걸 취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공권력에 의한 국제그룹의 전격적인 전면 해제 조치는 법률적 근거 없이 사용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이전시키기 위한 공권력의 행사였다는 점에서 헌법 제119조 1항 126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냅니다. 자, 그런데 위헌 판결까지는 받았는데 기업들은 어디 갔어요? 국가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다 남들이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부도도 나고 그런 거예요, 또. 그럼 이걸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 기업은 못 찾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냥 소가리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네. 단 명예 회복은 한 거죠. 명예 회복만 했고 실제로 그 기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2009년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자, 전두환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전두환 정권 때만 그랬느냐? 그 다음도 또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도 또 그랬어요.